오늘은 서울역 10번 출구로 나가서 그 남산 둘레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면 여기가 지하고 지상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10번 출구 남대문 경찰서 방면입니다. 10번 출구죠. 일로 바로 오른쪽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2년 6월 12일 일요일이고 기온은 31도예요 날씨가 흐린데 땡볕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덥기는 덥습니다. 우선 그 남산주위에 이제 서울 성곽이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부터 걷도록 할게요. 근데 돈 넣는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을 하냐고. 근데 우리 시스템은 누나는 이게 밑에 해야 돼.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여기 이 길로 골목길로 들어가야 돼. 아까 길로 가면 그 호텔로 가는 거 막다른 길이에요. 옛날에 걷기 카페에 있을 때 여기 남산길 많이 걸었었는데 무수히 걸었었는데 10년 넘게 만에 오랜만에 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기 이미 그 남산 도서관이 이미 보이네요.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근대 사상의 근원이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근대 사상이 이게 유물론, 결정론이고 자연주의 경향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에서 이게 헤게모니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도덕적 리더십 역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혼란시키고 그 자본주의에 굴종하는 노예하는 기획이에요. 이게 뭐 서양 철학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대단하게 생각하고 동양 철학은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서양 철학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이고 이것도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런 이념으로서 이게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일로 가야 되나? 찻길 걷는 때는 얘기 안 하고 차만 조심해서 걷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세상이 지금 잘못되게
굴러가는 이게 근원이라고 봐요, 저는. 요즘 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이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를 대부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그 사람들이 막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혁명하자 그러고 뒤바꾸자 그러고 그러는데, 정작 그 근본 원인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뭐 막시즘, 막시즘이 뭔지도 모르면서 추종하고, 근대 사상이 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잘못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게.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파란불이 켜졌는데 차가 섰나 확인하고, 건너물 건널 때는 반드시 차를 확인해야죠. 저는 일부러 건널목에서 맨 오른쪽에 서요. 또 어떤 미친놈이 건널목으로 돌진할까봐. 저기 이제 서울 성벽이 보이네요. 서울 성벽에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 평평한 잔디밭이 있으면 맨발로 걷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또 건널목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우리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이 굉장히 좋은 채널이죠. 이게 콘텐츠가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맨발 걷기로 건강도 챙기고, 수준 높은 철학 공부도 하고. 근데 지금 채널 생긴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이거 파란불인데 차들이 막 지나가나요. 채널이 생긴 지 한 20일 됐는데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컨텐츠가 좋을수록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세상이 흉흉해지고 역병이 돌고, 앞으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없는 씨풀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체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보면은 먹방밖에 안 봐요. 여기 잔디밭이 있긴 했는데 경사가 너무 지네요. 그리고 땡볕이고, 어제 한강 시민공원에서 맨발 걷기 했는데, 거기도 잔디밭은 굉장히 넓어 좋은데 땡볕이라 가지고 고생했어요. 여기도 오늘 좀 그럴 것 같은데, 오르막 경사가 거의 등산 수준이네요. 한강 시민공원도 그렇고, 여기 남산 둘레길도 그렇고, 이 여름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봄 가을에 와야지. 한국에서 그 먹방의 기원은 1박 2일이라고 봐요. 1박 2일이 그때 한 2007년에 처음 방송됐나? 한 15년 됐죠. 뭐
시덥지 않은 소리만 하면서 뭐 먹는 거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 다 재벌급인데 라면 한 젓가락 더 뺏어 먹으려고 난리죠. 그 1박 2일 이후에 이제 방송의 대세가 먹방이 됐죠. 근데 그 1박 2일이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출연자들 보면 말로들이 안 좋아요. 범죄에 얽힌 사람들도 많고 사고로 당한 사람들도 많고 그 먹방이나 하면서 사람들 수준을 떨어뜨리니까요. 저주를 받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추악한 방송이에요. 여기 잔디밭이 있는데 여기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육각형 격자가 깔려 있죠. 이거 되게 아파요. 이거 이 먹방도 사람들을 그 의식을 마비시켜 가지고 노예하기 위한 기획이죠. 이게 우연히 이게 먹방이 그렇게 대세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인데 무슨 음모론이요. 음모론은 현실이 그런데 현실 가지고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는 놈도 있어요. 황당한 놈들이죠.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제가 원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맨발 걷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맨발 걷기가 이게 철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 가지고 계속 이제 철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자연히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방출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책을 쓴다고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서 이게 뭐 완성을 할 수 있을지 언제 할지 지금으로서는 간감해요. 또 뭐 내일 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코로나라는 대괴질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수상적인 시절이 역사상 없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가 불확실한 게 지금만큼 불확실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기회에 미리 방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숨차고 땀나고 여기 이제 남산 도서관인데 옛날에 고딩 때 여기 와서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여기 큰 나무가 있네요.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서 멀리 찍어도 네. 들어올까 말까 하고는데.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게? 느티나무라고. 느티나무예요? 이게 느티나무구나. 느티나무 이파리가 좀 조그만 게 느티나무가 한 50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뭐 엄청난 네. 거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남산 둘레길 여기서 시작해요. 계속 직진하면은 남쪽 둘레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은 남산 둘레길 북측 둘레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쪽 둘레길로 갈게요.
지금은 아스팔트 길인데 이따가 흙길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맨발을 벗을게요. 전 시간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신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신탁하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아테네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신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명하다는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 현명하다는 걸 확인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펼친 논리가 대화법이라고 그랬죠. 문답법이라고 그랬죠. 이 문답법이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은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싸움을 거는 거죠. 논쟁을 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간의 평판과는 달리 아는 게 없고 어리석다는 거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까발렸다 그랬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이런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고 한마디 탁 던지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문제가 많죠. 얼핏 듣기에도 이게 모욕이죠. 모욕적이죠. 이렇게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논쟁을 걸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휙 떠나니까 사람 황당하죠. 이게 이게 거의 뭐 스토킹 수준이죠. 생각해보면 되게 이런 거를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고, 상대방한테 이제 논쟁 끝에 이 모욕을 주는 걸 이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 난산들레길인지 모르겠네. 난산들레길 이쪽인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왼쪽으로. 여기 또 오르막길이네요. 난데없이 그 맨발에 거지거리는 놈이 와가지고 지가 더 현명하다고, 현명하면 누가 더 똑똑한가 겨루자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 옛날에 그 도장 깨기 비슷해 보이죠. 사실상 이게 도장 깨기였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 도장 깨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똑똑하니까 딴 놈한테 배우지 말고 소크라테스한테 배워라 이거죠 뭐.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거는 뭐 폭력적이고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재미로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제 이 쾌감을 느끼면서. 서양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들, 논쟁을 즐기고. 보면 되게 웃기는 인간이죠 이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런 행위를 아폴론 신이 명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그 다이모니온이란 그 내면의 소리가 명령을 해서 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아폴론 신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둘러대는데,
믿기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걸로 착각하는 데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자기는 딴 사람보다 한 가지는 더 안다. 한 가지는 더 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현명하다는 논리를 대요. 여기 흙길이 나오네. 이제 흙길이 좀 거칠긴 한데 조금만 더 가보자 한번. 근데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싸움을 하고 다니거든요. 논쟁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즐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드라마 보면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논쟁을 걸 수도 없죠. 뭘 많이 알기 때문에 논쟁을 걸 수 있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딴 사람한테 싸움을 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맨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맨발로 걷겠습니다. 흙길이 끝나가지고 지금 세면도로를 맨발로 걷고 있어요. 쏘갔어요. 뭘 아니까, 뭘 좀 아니까 이렇게 논쟁을 걸고 다니는 거지, 진짜 소크라테스 말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은 여기 흙길이 좀 좁게 있는데 여기라도 갈게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논쟁 자체를 걸 수조차 없죠.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로 올라오자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이게 일종의 사기 담화가 아닐까. 그 당구나 이제 바둑 둘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실력을 얘기 안 해요. 다만 이렇게 자기 실력을 낮춰서 얘기하거나, 그 바둑 하수라고 이렇게 속이고 이제 주로 내기할 때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죠. 자기 실력을 속이고 하면, 비슷한 상대끼리 하면은, 액면으로 비슷한 상대끼리 하면은 자기 실력 속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사기담화, 사기바둑, 그런 데서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많죠. 또 자기는 잘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겸손을 떠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게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소크라테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가 쓰던 문답법, 이게 소크라테스만 쓰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소피스트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 문답법을 써서 대화할 때, 주로 이제 철학적인 논쟁을 할 때죠. 그 묻는 사람은 묻기만 해야 되고,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만 해야 돼요. 공격과 수비 역할이 이렇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기로 한 사람이 대답하는 동시에 물어버리면은 이제 반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깨지는 건데, 그 묻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묻는 사람도 묻기만 하고
뭐 대답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묻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야 돼요.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걸 두 가지로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 또는 이제 한 가지만 묻고 이게 맞냐 틀리냐, 예스냐 노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요구해요. 그걸 이제 어기면은, 이 규칙을 어기면 이제 상대방이 화를 내요. 이게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 여기 흙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남산 둘레길이에요. 이게 식물원 나오는 길이네. 여기로 가면 식물원이 나온대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넓은 흙길이 펼쳐지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문다법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 중에 향연이라고 있는데, 원어로는 심포지움이죠. 심포지움이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술자리를 말해요. 술자리. 요새는 이게 학술 회의를 얘기하는데, 원래는 술자리예요, 술자리.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옛날에 그 만티네아라는 폴리스가 있어요. 거기서 그 무녀 디오티마라는 그 여사제하고 얘기한 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 만티네아가 그 어디쯤이냐 하면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죠. 그쪽에 있던 폴리스예요.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만티네아하고 얘기하면서 그 에로스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만티네아가 에로스는 아름답지 않다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아름답지 않으면 그러면 추한 거겠네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디오티마가 그 아름답지 않다고 모든 게 추하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오티마가, 그러면 지혜롭지 않으면 다 무지하다는 거냐, 지혜로운 거와 무지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름답지 않으면은 다 추한 거예요. 또 반대로 추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거고, 지혜롭지 않으면 다 무지한 거고, 무지하지 않으면은 다 지혜로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논리를 펼쳐요. 극과 극으로 완전 흑백 논리죠. 거기에 대해서 디오티마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도 보니까 요즘에서도 에로스는 사랑의 신으로서 아름답다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디오티마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뜻밖의. 그래서 에로스가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그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에로스가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지혜로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은 더 이상 지혜와 아름다움을 원하지 않죠. 이미 있는데. 근데 에로스라는 거는 이게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한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은 그게 없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맞죠. 이게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아주 그 공짜로? 에로스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인데 일로 가볼까요? 올라가는 길은 싫고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려갈 때 잘못 디디면 이게 발을 다치기 때문에 원래 등산에서도 내려갈 때 이게 잘 다치죠.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듯이 이 맨발일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아주 젊을 때 디오티마하고 한 대화 내용인 것 같아요. 분위기 봐가지고 보니까 한 소크라테스가 한 뭐 40대 정도 젊을 때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한테 뭔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죠.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죠. 자기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디오티마가 일깨워줬죠. 그리고 어디선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배운 게 이 디오티마한테 배웠다 그래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그 후에도 이 소크라테스가 흑백 논리로 구사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사람이 자신이 만티네한테 깨우침을 받았듯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좀 치사하게 보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디오티마가 깨우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흑백 논리를 계속 쓰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소크라테스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면 하나도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반대로 단 하나만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뭔가 안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거는 이제 진짜 한 가지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면은 이게 이제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뭐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신이죠. 신. 거의 신의 상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이게 이것도 이제 극단적인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모른다고 하는 게 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그 수준이 완전히 틀려요. 거의 뭐 붓다의 수준이 아니면은 깨달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면은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격이죠. 이게 그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에 숨겨진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답법을 통해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주로 질문만 해요. 질문만. 대답하는 역할은 거의 없고 질문만 해요. 근데 이게 논쟁하면서 질문하는 거는 대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쉬워요. 이게 한 가지 약점만 물고 늘어지면 되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대답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약점만 물고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는 게 사실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리한 쪽에서만 서가지고 이기는 논쟁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그 특징이란 게 이제 질문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의 대답에서 이 모순을 유도해요.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앞에 대답했던 거하고 다른 대답을 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요. 요거를 이제 묻는 것도 이제 두 가지로 제시하죠. 이거냐 저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게 유도하는데, 이게 보면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플루 차트 있죠. 흐름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 아니요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흐름도를 작성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그 흐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대방이 다시 전에 했던 대답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전에 했던 대답을 부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정작 자신은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질문만 하죠. 질문만 하니까 결국 상대방은 이제 모순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답을 못 찾아요. 돌길이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아포리아에 빠졌다 그러는데, 구멍이 없는 거죠. 이게 도망갈 구멍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요 길이 이제 남산 야외식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흙길이 다행히 많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모순에 빠지게 해서 이제 그런 루프를 만드는 그 천재죠, 천재. 그거를 그런 그 루프, 흐름도 같은 플루차트 같은 루프를 만드는 천재가 바로 소크라테스였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제 그게 흑백 논리인지 알고 있지만, 이제 당장 눈앞에서 이기는 그 논쟁에서 이기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유혹에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문답법이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걸 라코니아 방식의 그 짧게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라코니아가 이제 스파르타죠. 스파르타란 폴리스가 있던 지역이 라코니아예요. 라코니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스파르타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파르타 그 전사들처럼 레슬링을 해가지고 귀가 뭉개져 있고 라코니아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떨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 라코니아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면서 이제 친스파르타파였죠. 그 라코니아가 이제 스파르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답법도 이 라코니아 방식, 스파르타 방식의 그 짧게 말하는 방식이고, 이게 옛사람들이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소개를 해요. 그 옛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하는 방식이라고, 이게 이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직접 얘기하는데, 플라톤 대화편 중에 프로타고라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문답법에서 보면은 이제 질문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죠. 이거냐 저거냐, 대답도 예냐 아니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철학적 용어로 이걸 변증법이라 그래요. 변증법. 플라톤 당시부터 이걸 변증법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뭐 그럴듯하게 멋있게 이름을 붙였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유행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철학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에 본받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변증법이라 그러는데, 이 변증법을 뭐 기독교에서도 채택하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겔이나 막스도 이제 이 변증법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 철학의 주 내용이 변증법이죠. 그래서 변증법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문답법이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게 변증법에서 정과 반, 이것이 투쟁해 가지고 결국 합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반 두 가지가 싸워 가지고 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두 가지, 변증법도 두 가지가 이제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법을 뭐 막시스트들이나 뭐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흑백논리.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나온 거고 흑백논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과 반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진영 논리로 제시되는 거죠. 정과 반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서로 이제 뒤지게 싸우는 거죠. 뒤지게 싸워서 한쪽이 이기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람들을 정과 반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가 남산 야외 식물원 가는 길이에요. 아직도 식물원이 안 나왔네요.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뭐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가 드물죠. 이런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변증법에서 제시하는 그 정과 반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로 제시하는 것들이 둘 다 틀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혼란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익은 뒤에서 엉뚱한 놈들이 챙기기 위한 그런 그 민중의 그 분열과 지배 전략이죠. 이게 그걸로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막 피터지게 싸웠죠 지금 몇백 년 동안. 그 200년 가까이 싸웠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공산주의로 갈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가 이길 것 같았는데 공산주의가 결국은 이길 것 같은 분위기.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둘 다 극단적인 흑백 논리고, 죽을래 맞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엉터리 논리예요. 엉터리 논리. 일로 가야지. 남산 식물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증법으로, 근대 이후에 이제 변증법으로 사람들을 진영으로 분열시켜 가지고 민중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자본가들이 이익은 다 뒤에서 챙겨가는 이런 이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변증법의 시초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여기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지금
야외식물원이에요. 근데 시멘트길이 나타났네요.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길이 나타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 스랩바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바로 신을 수 있도록 스랩바를 하나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랩바를 하나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남산 둘레길이 오른쪽인데, 네,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 남산 타워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제 식물원으로 가요. 이 변증법의 원조가 소크라테스고,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서양 철학의 원조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사람이 진리를 얘기해서 철학이 뛰어나서 이게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죽여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의 그 지배 이념, 그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축혀 올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 지지 마. 존나 아파. 사람들이 그거 잘 얘기 안 하죠.